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서초동 집회를 보면서도 이걸 뭐 조폭들의 모임이었다.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요. 막말이라고도 하고요. 심하면 망언 같은 이야기.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 대표적으로 정치하는 분들, 혹은 언론까지도 그리고 지식인들까지도 너무나 무책임하게 말을 막 한다. 오늘은 제가 이제 평소에 많이 고민했던 주제인데 우리 사회가 너무 험해요. 아마 많은 분들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 부분이 말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막말이라고도 하고요. 심하면 망언 같은 이야기. 자신한테 좀 이익이 된다 싶으면 뭐 논리도 근거도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해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비일비재해요. 예를 들면 정치인들 중에서는 그런 말들을 막 했죠. 서초동 집회를 보면서도 물론 자기들이 지지하지 않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걸 뭐 조폭들의 모임이었다 이렇게. 그럼 거기에 수백만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깨끗하게 질서 있게 평화적으로 축제처럼 이렇게 집회를 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동의를 못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조폭들이라고 합니까? 우리 국민들인데. 또 어떤 정치인들은 다 유력 정치인이에요. 그냥 초선 의원들이 아닌데 이런 말도 해요.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요.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청와대가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했다 이런 말도 하고 빨갱이 정권이라고 하고 뭐 이 정권을 대한민국을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려고 한다는 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주사파 정권이라고 이제 이런 말들을 막 하고 어떤 유명 대학의 교수들은 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를 매춘부라고 뭐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외국 나가서까지 하고.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거든요. 이건 아니다. 도같이 낮췄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언론 개혁도 지금 우리 사회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보도되는 언론을 보면 일일이 얘기하기 힘들 정도 얼마나 언론과 유튜브들이 수십만 그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명 유튜브들 그리고 정규 방송과 심지어는 유력 언론지가 신문까지도 거기에 얼마나 가짜 뉴스들이 그냥 무책임하게 퍼날르고 옮기고 확인도 안 하고 사실 팩트 체킹도 안 하고 막 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가짜 뉴스의 본산지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잖아요. 첫째는 우리 사회가 이분법 사회예요. 냉전 체제의 산물이죠. 분단 구조의 산물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1950년부터 3, 4년 동안 진행됐던 메카시즘이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냉전 체제 그리고 메카시즘의 광풍 사회에서는 모든 사회 현상, 사회 관계가 적 아니면 아군이에요. 내 편 아니면 적이에요.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모든 걸 이분법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상대편은 그냥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생각해요. 없어져야 될 사람, 척결해야 될 사람, 어디 그냥 내다 버리거나 가둬야 될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그 상대편에 대해서는 그냥 적인 거예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또 큰 문제죠. 그래서 한때는 총풍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회창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그 무렵에
우리 뭡니까 정부의 당시 그 국정원이나 아니면 청와대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중국에서 접속해 가지고 휴전선에서 우리 남한 쪽에 총을 쏴달라, 무력 도발을 해달라 이렇게 그 사전에 얘기했다라는 게 알려졌을 정도로 총풍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북한과 남한 사이에 어떤 그런 냉전, 아주 험악한 분위기, 갈등, 전시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긴장을 확 모아가지고 소위 득표에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인 거죠. 저는 최근에 이제 남북한 화해, 평화, 대화 국면에서도 계속 이거를 의미 없다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쪽이 쭉 하는 중에서도 그냥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는 불온하게 이 냉전 체제가 와해되거나 해체되면 정치적 기반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의 그런 냉전적 도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 사회를 험악하게 만드는 거다. 왜? 적이니까 죽이려고 하고 죽이진 못하더라도 뭐 온갖 말을 다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아니면 한국전쟁 이후에 그런 좀 비상식적이고 야만적인 적대 행위 그리고 언론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때그때 청산되지 못하고 심판받지 않고 계속 왔다는 얘기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소위 그 정권 수십 년 정권 하에서 반공을 이유로 국가 권력이 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거나 조작하거나 아니면 사상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암살 사건도 있었고 뭐 투옥 사건, 투옥도 하고 고문도 하고 그래왔잖아요. 그런 사건들의 책임 있는 당사자, 중요한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거의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법의 심판을 받거나 역사적 심판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선진국에서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많이 드는데 독일의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에 부역했던 반민족, 우리로 따지면 반민족 행위자죠. 일제 때 친일을 했던 사람들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는데 프랑스는 그런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단하고 엄청나게 사형시켰거든요. 사형시키고 투옥하고 그 청산을 했단 말이에요. 좀 심할 정도로 아주 심할 정도로 그런 홍역을 거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친일 뭐 행위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는 반공을 이유로 가해졌던 야만적인 국가 폭력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역사적 청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사회에는 그냥 암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토론과 협상의 정치거든요. 결함이 있고 부족하고 절대 진리에 접근할 수 없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우리 사회고 여기서 민주주의적인 절차와 원리를 통해서 결정을 이끌어내는 건데 그러면 그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토론하고 협상하고 하는 거거든요. 왜? 누구도 절대적이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민주주의인 건데 그래서 토론과 협상의 문화, 정치 문화가 튼튼한지 여부가 그 나라 그 사회 민주주의의 어떤 건강성을 결정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정치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관행과 문화가 너무 취약해요. 그냥 자기 주장하고 주장이 딸리면 우리 전통적인 그 권위주의적인 질서를 내세워서 나이 따지고 뭐 기수 따지고 힘으로 누르려고 해요.
이거는 민주적인 그 시민의 자세, 문화가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승자 독식의 구조, 또 그것과 연관되어서 합리적인 토론과 협상 문화의 부재, 또 그동안 있어 왔던 야만적인 국가 폭력에 대한 심판과 청산의 부재, 그리고 해방 후 아니면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내려온 어떤 냉전 문화, 분단 구조, 냉전 문화, 여기서 어떤 모든 사회 관계를 피하로 나르는 이분법적 사고 구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꼭 정치권이나 이 지도층 인사들뿐만이 아니고 온 국민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치가 이런 거를 통합하고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사회를 하나 통합해가는, 갈등을 수습하고 분열을 수습하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 되는 건데, 정치도 덩달아서 분열되어 있거나 극도로, 오히려 분열되어 있는 여론 구조, 국민의 어떤 구조를 오히려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더 분열을 심화시키거나 그걸 조장하는 이런 정치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가 이런 사회 문화 구조를 활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또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더 지지하거나 열광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사회가 브레이크 없이 계속 좀 비극적인 이런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지나치게 심한 정도로까지 왔다. 이래서는 공멸로 간다. 미국 헌법을 기초했고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자유, 권리, 기본권, 인권,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최근까지만 해도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다가 주장하다가 투옥되거나 고문당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했던 언론인들도 부지기수로 많았고, 그 다음에 반독재 운동, 독재 권력에 저항했다가 투옥되거나 고문당하거나 풍비박산난 그런 이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고, 그런 역사를 지금까지도 쭉 왔죠. 이렇게 힘들게 얻어진 생각과 말의 자유 공간을 우리가 확보했는데, 너무나 고귀한 공간이고 소중한 공간인데, 이것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를 토론하고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공간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상대를 죽이려고 온갖 막말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가짜뉴스 만들고 흑색 선전하고 이런 아주 오염된 행태로 채우는 것,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막 내뱉고 그냥 헐뜯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 소중한 공간을 채우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다.